가장 최악인 건 여전히 60Hz AOD는 미탑재입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출시한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 가이드 깔쌈하게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아이폰 16이 루머와는 다르게 그래도 좀 신선한 기능들, 컬러들이 있어서 뭐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빠르게 살펴보기 전에 9월 구독자 이벤트로 아이폰 16 고정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아이폰 16 프로는 전작과 동일한 후면 디자인을 유지했으나 아이폰 16은 4년 만에 좀 달라졌죠. 일자형으로 바뀌었다 보니 확실히 좀 새 폰 사는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색상은 전작까지만 해도 파스텔 톤을 유지했으나 이번에 갑자기 좀 진해졌는데 특히 시그니처 컬러인 울트라 마린을 보면 색깔이 참 오묘하죠. 진하면서도 구린 듯 하면서도 형광 느낌이 들어서 이건 딱 보자마자 호불호가 심할 것 같고, 틸도 보면 진한 민트색을 보여주고 핑크도 역시나 진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약간 이번 컬러들은 전체적으로 진하고 형광 느낌으로 나왔고, 반대로 화이트는 늘 보던 것처럼 순백색의 화이트 느낌이 드네요. 블랙 또한 진한 블랙 컬러를 보여줍니다. 이번엔 색상 호불호가 생각보다 크다 보니 마음에 드는 컬러가 없으시다면 화이트, 블랙이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반형임에도 15%에 들어갔던 액션 버튼 똑같이 들어갔고 16%와 함께 카메라 컨트롤이 들어갔죠. 이건 정말 신박한 게 단순 카메라 촬영 도움뿐만 아니라 슬라이드에서 줌을 해준다거나 필터 같은 걸 카메라 컨트롤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카툭티가 아닌 오히려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버튼식이 아닌 햅틱 피드백 방식이긴 한데 생폰은 괜찮을 것 같지만 두꺼운 케이스를 썼을 때 과연 잘 작동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화면은 전작과 동일하게 6.1인치, 6.7인치로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 스펙은 전반적으로 아이폰 15와 비슷하긴 하나 최저 밝기가 1니트까지 화면 밝기를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가장 최악인 건 여전히 60Hz AOD는 미탑재입니다. 그러나 성능이 이번에 레전드인 게 TSMC 3나노 2세대 공정이 들어갔죠. 프로에 들어간 칩셋과 GPU 코어 1개 차이다 보니 실사용 시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게 15 대비 CPU는 최대 30%, CPU는 최대 40% 더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도 개선이 되어서 스펙상 전작보다 10% 정도 더 오래 간다고 하네요. 아이폰 15는 원래도 배터리가 오래 갔는데 이제는 뭐 하루는 뭔 짓을 해도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 모두 다 세라믹 실드 강도가 50%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생폰 유저라면 희소식입니다. 카메라도 초광각 AF가 들어가서 접사 촬영을 지원하고 0.5배, 1배, 2배 촬영을 지원해요.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일반형은 128기가 125만원부터 플러스는 135만원부터 전작과 가격은 동결인데, 개인적으로 플러스는 단순히 화면 크고 배터리가 오래간다 이런 점을 제외하면 일반형과 똑같기 때문에 화면 큰 거 좋아하지 않는 이상해야 웬만하면 아이폰 16이 더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아이폰 15 시리즈도 플러스가 예상보다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폰 16 프로도 보면 티타늄 소재가 들어갔는데 외관은 전작과 동일하나 새로운 컬러가 나왔죠. 바로 데저트 티타늄, 이번 16 프로의 메인 홍보 컬러인데 뭔가 아이폰 XS 골드의 무광 버전, XS 골드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고, 기존 골드 컬러보다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내추럴 티타늄도 보면 15 프로 내추럴 티타늄과 좀 더 차가워진 느낌, 뭔가 메탈 느낌이 드는 컬러감을 보여줍니다. 화이트도 전작과 비교해보면 좀 더 순백색으로 바뀌어서 출시를 했어요. 블랙은 늘 나오던 것처럼 굉장히 좀 딥한 느낌이 드는데, 우선 색상 투표를 보면 화이트 티타늄이 1등, 데저트 티타늄이 2등, 블랙 티타늄이 3등이고 내추럴 티타늄이 4등입니다. 옆면을 보면 이번에 마감이 살짝 바뀌었는데 기존의 메탈 그 자체인 무광 느낌이라면 16 프로 옆면은 여전히 무광이긴 하나 광택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 부분은 또 유광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보면 역대 최소 베젤 맞죠? 제품 사이즈는 전작과 비슷하지만 베젤을 극도로 줄여서 6.3인치, 6.9인치 대화면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 울트라보다 0.1인치 더 크죠. 그리고 6.9인치면 굉장히 커진 거 아닌가 할 수 있으나 15 프로 맥스와 비교해보면 거의 뭐 제품은 똑같은 크기죠. 실물도 보면 진짜 디스플레이 그 자체, 베젤은 거의 정말 보기 힘든 수준 아닌가. 애플 말로는 자기네들 제품 중에서 가장 베젤이 얇다고 합니다. 그 외 AOD라든지 120Hz 들어갔고 갤럭시에 들어가는 빛 반사 이런 건 없습니다. 성능도 보면 A18 프로 TSMC 3나노 2세대 공정이 들어갔는데 이게 아이폰 16에 들어간 것과 비교를 해보면 GPU 코어 1개 차이라서 그냥 게임할 때를 제외하면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성능 자체가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메모리 대역폭 17% 올랐고 15%와 비교해보면 15% 더 빠른 CPU, 20% 더 빠른 GPU에 레이트레이싱 2배 증가인데 가장 중요한 성능 유지력이 전작보다 20% 정도 더 증가를 했다고 하는 만큼 전성비가 확실히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스펙상 최대 4시간 더 증가를 했고 프로맥스는 아이폰 사상 가장 오래가는 배터리라고 합니다. 일단 배터리 광탈 이슈에는 확실히 벗어난 거 아닌가. 충전 속도 또한 맥세이프가 개선이 되어서 이제 최대 25W 충전 출력이 가능한데 무선 충전이 30분에 최대 50% 충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건 거의 뭐 유선이랑 비슷한 속도죠. 일단 전성비 개선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카메라 또한 카메라 컨트롤을 통해 다양한 동작을 지원하고 기존의 프로 맥스에만 있었던 5배 줌이 이제 그냥 프로에도 5배 줌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0.5배, 1배, 28mm, 35mm 2배, 5배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K 120프레임 돌비 비전 촬영 옵션이 새로 생겼는데 촬영뿐만 아니라 이미 찍은 동영상에서도 120프레임에서 최저 24프레임으로 프레임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의 스테레오 마이크 촬영이 4개로 늘어나서 공간 음량 촬영도 가능하다고 하며 특히 바람 소리 제어 같은 것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러리스급 촬영 방식을 지원하는데 일단 결론은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은 확실히 아이폰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가격이 16프로는 128기가 155만원부터 16 프로 맥스는 256기가 190만원부터로 전작이랑 가격은 동결입니다. 이번에 16프로도 가격이 좀 더 오를 줄 알았으나 용량 그대로 하고 가격은 동결했네요. 그런데 128기가는 2024년에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 보니 저는 못해도 256기가부터 구매할 것 같고 제가 프로맥스를 현재 쓰고 있지만 이번엔 16프로를 구매할 것 같은 게 배터리와 화면 크기를 제외하면 거의 스펙이 비슷해서 저는 16프로를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 요약을 해보자면 일반 아이폰 16은 외관 4년 만에 변경, 프로에 들어간 카메라 컨트롤, 액션 버튼 들어갔고 성능 및 전성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나 여전히 60Hz가 가장 치명적이고 프로는 디자인 그대로지만 전체적인 화면 크기, 더 강력한 카메라, 기존 15%의 단점이었던 전성비가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유용한 아이폰 16 시리즈 계속 준비 중이니 9월 구독자 이벤트로 아이폰 16 고정 댓글에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